새로울 신, 배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 전에 지금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수가 88만 2천 명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수천 명이 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자, 오늘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유가족과 12구 참사 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유가족과 서울시가 네.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12구 참사 100일을 지났는데요. 추모제를 전후해가지고 12구 참사 유가족과 그 단체 관련 단체들이 서울광장 한켠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일에 서울광장에 정부가 설치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적이 있다. 그와 같이 이제 분향소를 설치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은 영정과 위패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지금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녹사평역의 지하 4층에 마련을 해주겠다. 날씨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쪽이 낫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유가족들 측에서는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뭐 유동인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시민 분향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대치가 좀 길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서울시가 오늘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일단 행정 대집행 계고를 2회 이상 해야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마도 한 차례 이상 철거 시한을 더 연장 통보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녹사평역 지하 4층이 가장 좋은 장소고 그 외에는 협의할 수 없다. 그럼 대통령이 영정과 위패 없이 6차례 연속해서 조문했던 분향소는 왜 녹사평역 그 좋은 곳에 설치 안 하셨나요? 그때 왜 서울광장에 설치했죠?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일반 시민들의 이제 분향소 접근성이 달라야 한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서울시가 조금 더 깔끔한 설명을 이제 유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설득할 수 없다면 좀 받아들여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녹사평역 지하 4층, 녹사평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굉장히 깊어요. 그 주변에 용산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이 있는 설치된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바로는 녹사평역인데 거기 지하 4층에 누구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해놓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요. 성수대교 그 추모하는 비석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는 걸어서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에 있어요. 성수대교 교차로 그 입체 교차로 성수대교 진입하는 이런 데 있거든요. 비석 하나 세워놓고 또는 추모관 하나 만들어 놓고 잃어버리고 거기로부터 떠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런 추모 비석이라든지 위령탑을 세운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비석 하나에다가 붙들어 세워놓고 잊어버리는 거죠. 예, 플라이트 앤 런 하는 겁니다. 이런 장소를 얘기를 하면 그것도 녹사평역 지하 4층이 아니면 협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통보해버리면 유족들 보고 뭐 이게 당신들 더 나아서 과격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이렇게 부추기는 거 아닌가? 유족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런 대치 상황이 곳곳에서 시간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신장식의 뉴스아이키에 출연하셨던 희생자 박가영 씨의 어머니이시자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맡고 계신 최선미 씨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박가영 엄마 최선미입니다. 네네. 오늘 낮에 보니까 우리 그 최선미 씨 서울시에 항의하다가 실신하셨다는 보도를 봤어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 덕분에 지금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사실 저도 지난 주말 토요일에 그 서울광장에 가봤는데 그 경찰들과 또 서울시 공무원들과 유족들
대치를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유족분들 육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 많이 걱정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유족 한 분이 아이들이 이제 밤새 저희가 사방이 다 뚫려 있는 분향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족 한 분이 영정 앞에 주려고 손난로를 갖고 들어오시는 중에 네. 들어오는 길목에서 벌써 경찰들이 제지를 하셨어요. 또 유족이라고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내주셔서 울면서 이제 항의를 하시다가 혼자라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으셔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이 너무 강하게 뭐 다른 큰 장정들도 아니고 엄마들이고 할머니들인데 그렇게까지 진압을 해야 되나 해서 저희가 서울시 정문에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또 실신을 하고 제가 쓰러지고 또 다른 엄마들이 또 쓰러지고 하는 이렇게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네. 그 서울시에 그 우리 그 최선미 씨께서 실신을 하면서까지 서울시에 요구하고 싶었던 사항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다음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었고 네. 그게 들어지지 않아서 녹사평에 있다가 100일 만에 저희가 저희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울시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이태원 인근에 네. 추모공원 설치하고 네. 녹사평 지하 4층 아니면 추모 장소와 관련해서는 협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대체 추모 공간과 추모공원 설치를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긴 했어요. 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냈던 참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고 뼈에 새기고 느슨하지 않게 경계를 두고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행정부가 보고 느끼고 알으라고 공공기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잃어버리고 정부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 뭐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공공기관을 주장을 하시는 거다. 공무원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는 또한, 말씀하십시오. 그 녹사평 지하 4층은 네. 2001년도에 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지금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고 네네. 또 뉴스에도 이제 신문에도 간간히 나오는 곳인데 거기를 저희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기름 유출 사고 났던 곳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서 기름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그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가면은 기름 냄새 나고 해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는 그런데 그 뭐 판례에 따라서 계고장을 2번은 보내야 된다. 1차 계고장은 토요일 그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는 날 당일 저녁에 바로 1차 계고장을 보냈고요. 2차 계고장 보내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하겠다. 이런 태도를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1차, 오늘 조금 아까 2차, 한 20분 전에 2차 계고장을 들고 2차 오셨어요. 계고장이 벌써 왔어요. 예. 네, 근데 1차 계고장도 그렇고 2차 계고장도 그렇고 저희는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막아주셔서 저희는 전달받은 게 없고요. 네네. 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태도는 요번에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저희는 저희 주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야 저희 아이들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환경 조성이 되지 않으면 유족들은 끝까지 사수할 겁니다. 그 올바른 환경은 저희들이 삐까뻔쩍한 추모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정부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재발 방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저희들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유족들의 뜻을 사수할 것입니다. 5시 40분께 계고장을 전달하러 갔었다. 이렇게 서울시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네네. 잦은 철거 기한을 원래 1차 계곡장에서는 오늘 1시로 네네. 그 기재를 했었어요. 2차 계곡장에서는 잦은 철거 기한을 언제로 했는지 혹시 아니요, 말씀 저희는 들으신 거 보지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보지 못했고요. 예. 땅바닥에 던져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 시민들이 안 받으신다고 이제 저희 추모 네네. 공간까지는 못 오게 막아주셔서 저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서울시 측과의 대립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신자유연대 쪽이 네. 녹사평역 근처 그 추모 네네. 공간이 있었던 곳에서도 네. 조금 혐오 발언들을 막 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네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좀 중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부 측에서 최근에 뭐 이 갈등 중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유족들에게 어떤 연락을 했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경찰 인력만 더 늘어나게 해서 저희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국가와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셔야 될 유족분들이 이렇게 극한 네. 상황에 자꾸만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네. 걱정이 되고요. 날이 비록 풀렸다고 하지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돌보면서 스스로를 돌보면서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저희 이제 100일 추모제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힘과 이제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힘 받아서 정말 끝까지 이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저희 끝까지 싸울 것이니까 저희들에게 많이 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힘드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가영 씨 유가족 최선미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탄핵 오늘 당론 결의를 했죠. 결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조만간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모레 표결을 추진한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탄핵소추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게 됩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제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통과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이제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표결이 이루어지면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을 담당하게 될 게 이제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김도읍 의원이다 보니까 최종 관문인 탄핵 심판 절차를 이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비판은 이제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은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오늘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차관을 실세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인사. 검찰 출신 인사가 지금 이제 행안부 차관으로 새로 기용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하는 맥락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장관급의 달하는 실세형 인사를 차관으로 기용을 해서 이상민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이 탄핵안 국회 가결로 흔들릴 수 있는 행안부 조직을 이제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일본은 전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시스템 해킹이 아니냐. 그렇죠. 국회가 어쨌든 탄핵 절차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미리부터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전에도 사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뭐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차관 기용을 통해서 국회의 이 어떤 이 탄핵 절차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상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은요 차관이 이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할 거 아니에요. 소위 관리 행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유지 관리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게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의 기본적인 활동의 범위거든요. 근데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을 임명을 해서
장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상, 법이 규정한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씨가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을 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장관 임명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쟁거리였어요. 즉 대통령,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도 또는 직무대행을 해도 그 활동의 범위는, 직무의 범위는 유지 관리 업무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실세형 차관으로 장관 업무를 흔들림 없이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률가로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헌법에 우리 국회가 입법부로서 이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해 놓고 있는 건데 그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삼권 분립이 의미가 없어지는 뭐하라 거거든요. 합니까?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뭐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중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임명을 쭉 해온 거 보면 이거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걱정이 좀 뇌피셜로 됩니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자, 안철수 의원 오늘 대표 일정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월요일인데요. 원래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한 뒤에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 그리고 이제 KBS 1TV 사사건건에 이제 오후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마친 직후에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무료 배식 봉사라든지 뭐 TV 대담 출연 이런 일정들을 일단 취소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안 후보 측에서 밝힌 이유는 정책 정당으로 가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논의를 하고 생각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내세운 이유는 상황 점검과 전국 구상을 위한 조정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 의원들의 이제 거듭된 공세를 일단 좀 벗어나기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좀 해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윤핵관 표현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런 생각하실 줄도 이제 몰랐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할 줄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워낙 창발적인 생각이라서. 굉장히 좀 물러서는 좀 입장을 밝혔고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국회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윤한연대,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윤안연대라고 썼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통령을 앞세우는 그런 안윤연대와 윤한연대나 그 뭐 고연전입니까? 연고전입니까? 그랑 똑같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뒤에 PD는 고연전이라고 그러고요. 연대 출신들은 연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거랑 똑같은 거지. 무슨 뭐 안윤연대, 윤한연대 장난하세요? 나 참. 윤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맹공에 나서고 있어요. 사실상. 그 배경이 결국 이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지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세 때만 하더라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섰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실체도 없는 윤핵관이라는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고 직접 겨냥을 했고요. 그리고 이진복 수석을 국회에 보내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캠페인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엄중 경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여당의 전당대회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나 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윤핵 간의 불맛과 소위 예전 민주당 출신 당직자들이 얘기한 안철수의 찰스 맛의 대결에서 불맛이 이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니 윤 대통령은 매달 300만 원 당비 내는데 당원으로서 왜 말 못하냐. 당무 개입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는 선관위 행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법을, 공직선거법을 다시 읽기를 권고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대표 선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는 선거가 아닙니까? 이 무슨 뭐 좀 조사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